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40대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국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40이라는 나이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시기라 할 수 있다. 대부분 나이 40이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실직과 가난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또한 40이면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낸다든가 고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공허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는 일이 많다. 동물의 세계에서 고슴도치는 추우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와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가까이 가게 되면 가시에 찔린다고 한다. 40 이후에 비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런 허세들이 가장 안 좋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40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야 한다. 호감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다. 흔히 세평이라고도 하는데 세평은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평가 내리는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객관적일 수가 없고 각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평가를 내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나의 가치인 줄 알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길을 펼 수 없게 되고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자존감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수록 허영심이 될 수 있고 허세가 될 수 있고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된다. 그러한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 자긍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다. 자긍심은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생기는 확신이고 자존감은 남이 나를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다. 두 가지 관계에서 볼 때 자존감은 깨질 수 있다. 나이가 40이라면 한 번쯤은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자긍심 많은 정도면 괜찮지만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자긍심이 생겨난다. 그래서 자긍심을 확장시켜서 자존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에게 평가받을 때 일을 이렇게 해서 어떡하겠어.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긴다. 나는 잘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되면 바로 내적인 확신이다. 남에게 잘 보여서 호감을 사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깨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거짓이 많아서 그렇다. 진심이 결여된 행동으로 결코 다른 사람이 호감을 받기는 어렵다.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즐겨라. 혼자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동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의지하게 되고 어울리게 된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독의 능력은 중요하지만 혼자서만 지내라는 말은 아니다. 약간 냉정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다. 너무 가까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끈끈한 사람, 끈끈한 우정 그런 관계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좋은 노래를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에 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 말고는 없다. 혼자 있어도 문제가 없는 능력을 키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고통스럽다.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생기는 고통이 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 있고, 다른 면에서는 그런 것이 성취되었을 때도 고통은 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피곤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다. 너무 없어도 고통이고, 너무 많아도 고통이다. 고통은 인지가 되지만, 행복은 인지가 잘 안 된다. 행복은 건강을 전제로 한다.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다.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건강을 행복으로 느끼지는 않는다. 인간은 행복했던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잘 기억한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면,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이미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짧은 순간의 행복을 못 느끼고 고통만 인지하게 된다.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고통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바다에 비할 수 있다. 항해하는 배가 있다면 그 배에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필요하다. 만약 배 균형을 잡아주는 바닥짐이 없다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그런 배처럼 쉽게 뒤집힐 수가 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 쾌락은 바깥에서 오는 자극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유흥이라든가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된다. 마음의 동요가 오면 행복이 지속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된다.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은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조용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흔들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없게 된다.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쾌락이 있는 삶보다는 고통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란 말이 있다. 남이 잘 안 되면 내가 행복한 그러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점점 친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과의 영혼이 똑같은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죽는 순간에도 친구는 없다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우리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쩌면 친구가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뭘 찾게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다. 비루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나를 들여다볼 때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된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광물, 돌, 전기 같은 것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런데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존재라고 한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건 남들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우주에서는 내가 아주 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머리가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비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렁이도 혼자 즐길 줄 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혼자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혼자 자신의 능력으로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고 등산을 하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남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사교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다. 예민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다. 그래서 온갖 잡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지능이 높을수록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사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독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통찰하게 되고 자신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게 된다. 무엇보다도 혼자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생각한다고 한다. 주인공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보다 자아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나이 들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작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닫지만 큰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다른 사람들도 늘 나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부심이 필요하다. 나에 대한 자부심은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살펴서 얻을 수 있다. 자기 색깔을 찾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치시켜야 한다.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40대가 되면 친구를 찾지 말고 혼자서 즐겨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요. 이왕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합니다.